여러분, 발효식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오, 발효식품 하면 어떤 음식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발효가 일단 제가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푹 삭힌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콤부차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청국장. 청국장을 제일 좋아해요. 맛있어요. 네. 네, 이게 저기 젊은 분들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맛을 보잖아요. 네. 정말 구수하고 계속 좋아하게 돼요. 콤부차도 그리고 말씀해 콤부차도 주셨는데 발효 진짜 식품이죠. 몸에도 좋고 네. 굉장히 좋은 그래요. 차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냥 뭐 발효식품이든 식품 다 좋아하지만 네. 저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의외로. 네. 근데 요새 그 사과식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오.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챙겨 먹고 저 생각보다 많이 챙겨 먹어요, 이것저것. 네.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먹는 것만 이렇게 발효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또 진국인 발효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진국, 예, 어떤 거죠? 파도다 야빠 아, 지가 발효됐다고. 40년간 발효가 돼가지고 진국인 사람입니다. 여기 뭐가 폈어요, 얼굴에. 네, 여기. 곰팡입니다. 예, 폈네요, 네. 발효가 확실하게 됐죠? 네. 이동엽 금지포 발효시키겠습니다. 네, 그 발효식품. 오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건강해지는 발효식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차윤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 차윤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연속되는 릴레이 특강 GA 다락방에서요. 우리 밥상의 비밀. 지난번까지 우리 밥상에 이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얘기 드리니까 아니 세상에 유레카 같은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자, 오늘은 이제 한국인의 밥상 그러면 우리의 자부심이죠. 네. 바로 발효예요. 발효지, 김치. 네, 자 그런데 발효구나. 이게 우리의 밥상에 발효하고 비발효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과연 발효 음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요거 한번 좀 체크하면서 발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아나운서가 우리 강 아나운서가 발효를 물어봤구나. 네, 맞습니다. 주제가 발효군요. 자 그럼 주제가 일단은 발효입니다. 첫인상부터 얘기하면 발효식품 예. 그러면 이미지가 딱 어떠세요? 뭔가 제가 아까 섞인 음식. 푹푹 삭힌 거, 오래 놔둔 거, 왠지 뭔가. 건강할 것 같은 느낌. 그쵸 일단 건강한 것 같다. 건강. 또 맛은 톡쏠것 같아. 톡 쏠 것 같다. 시큼시큼하다. 김치. 네. 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산소를 뺀 거.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얘기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야 김치. 김치. 된장. 된장. 청국장. 매진. 자, 네. 요거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진짜 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네. 자, 이거 발효식품일까요? 아닐까요? 발효식품. 아, 장담하십니까? 네, 발효식품.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는 아닙니다. 발효식품은 설탕을 넣어야 되거든요. 설탕이 없으니까 발효식품이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뒤에 나올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자, 일단 여기서 요거 다듬고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다음. 자, 요거 이제 뭐냐면 햄, 맛있겠다. 버터, 치즈. 예. 요거 서양 사람들 건데 요거 발효식품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발효식품이지 않을까요? 그 요거트 같은 거는 발효식품 같은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유를 이렇게 오랫동안 삭혀서 갖고 오니까 갑자기 굉장히 자신 없어지는데요, 목소리. 네. 서양 뭐 음식이 나오니까 치즈 같은 경우 발효식품 아닌가요? 발효식품 치즈 발효죠. 버터는 버터는 잘 모르겠네. 햄 어떤 근데 하몽 같은 그쵸 유명- 하몬 같은 게 네. 딱 숙성하잖아요. 오랫동안 놔둬야 되니까. 오래 두잖아요. 햄은 이게. 맞아요. 햄은 맞다. 갑자기 상당히 자신 없는 신기하네. 하나 더 갑니다. 자 고추장과 젓갈과 그 다음에 소주 하는 소주. 네. 이거 발효식품일까요, 아닐까요? 소주는 발효식품은 아니죠. 소주 증류로 발효. 해가지고. 증류해서. 그거 막걸리가 발효잖아. 만들 때 만들어야 되니까. 고추장은 발효 같아요. 발효 고추장. 그러니까. 냉장 저 장독대에서 오래 두니까. 네, 네. 명란도 발효해야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젓갈도 삭히잖아요. 삭혀야 되니까. 네. 너무 어려운데? 자, 앞에 처음에서 김치, 된장 여기까지 나올 때는 굉장히 의욕차게 발음비라 그러다 갑자기 뭐 햄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치즈 나오고 그다음에 고추장 뭐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조금 혼돈스러워 어렵네. 하시는데요. 예. 어렵다. 자, 이런 경우에 일단 뭐 정답은 한번 가야 되겠죠. 그쵸. 자, 정답은 바로 자, 햄, 버터, 치즈, 발효식품 발효식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 아닙니다. 와. 자,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김치, 청국장, 된장. 발효식품 요거는 맞죠? 맞네. 아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더 있었습니다. 요거 고추장, 젓갈, 소주. 아니다. 발효. 자, 요거는 우리나라 거니까. 고추장과 젓갈 발효식품 아니다. 아닙니다. 우와. 그리고 소주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애매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그럼 벌써 이제 정답률이 50%가 안 되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왜 그런지를 또 같이 그러니까. 알아가야 되겠죠? 발효의 정의를 알아야겠다. 자, 일단은 발효식품의 정의인데 발효식품을 만들려면 네. 꼭 필요한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자,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야 됩니다. 뭐 설명이 기니까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미생물이에요. 자, 그런데 미생물이 얘는 유기물만 있으면 자라는데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발효,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가면은 부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발효와 부패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효식품이라고 먹는 김치를 네. 서양인들 이제 6.25 때 이제 미군들이 와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왜 소금에 절인 채소를 썩혀서 먹어?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맛있는데. 썩혔다고.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요 이러는데 미군들이 봤을 때는 쟤네들은 멀쩡한 채소를 소금물에 절였다가 네. 썩혀갖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들의 입장에서 발효식품은 썩은 식품이었던 그쵸. 거죠. 근데 반대로 서양에서 발효를 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좀 애매한데 치즈의 겉에 이렇게 곰팡이들이 피어 있는 치즈들이 있어요. 네. 요거는 발효의 영역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면은 왜 너희들은 치즈 껍데다가 곰팡이를 일부러 키워가지고 썩혀 먹어? 자, 그래서 발효와 부패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발효, 원하지 않는 대로 가면 부패예요. 정말 개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편협한 판단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발효식품은요, 알코올, 술, 그 다음에 식초. 요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거 이제 누룩곰팡이, 네. 그 다음에 유산균 같은 것들을 쓰면 발효가 돼요. 그래서 발효 요구르트 이런 것도 되게 그렇죠. 많이 요구르트 봤어요. 같은 거 발효가 맞죠. 네. 자, 그래서 발효는 생각보다 좋다. 그래서 꼭 누가 있어야 돼요? 미생물. 미생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예. 우리가 단백질, 전분, 지질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가 있어요.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버티십니다. 버티시면 쉬워요. 죄송합니다. 저 벌써부터 터널이 뚫리고 나가야 하품이 됩니다. 자, 요것을 가수분해를 시켜요. 가수분해? 누가? 이 수분해 가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소화 효소 밟으면 다 가수분해 요소잖아요. 네. 저게 소화 과정이에요. 우리 먹으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 네. 가수분해예요. 그걸 누가 해주냐?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은 아미노산, 예. 전분은 포도당, 포도당으로? 지질은 지방산으로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발효가 진행이 되면 맛이 좋아져요. 저 아미노산이 딱 올라오면 맛이 이제 청국장의 그 맛, 구수하고 그리고 감칠맛. 저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식혜의 그 달달한 맛. 그리고 이제 지질이 지방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농후하고 풍미가 좋아지는 지방맛. 요렇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일단 맛이 좋아집니다. 맛이 좋아져요. 자, 그런데 요게 조금 더 지나면 암모니아 같은 게 나와서 발효식품은 참 다 좋은데 네. 이게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미생물이 저런 역할을 알아서 다 해주게 돼요. 네. 그래서 발효는 미생물이 분해를 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홍어 같은 경우에는 홍어. 우리가 즐기는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는 발효에서 조금 더 된 걸까요? 홍어는요. 네. 발효라고 삭힌 거. 하기에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건 그냥 취향인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홍어 발효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네. 애매하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 발효가 성립되려면 첫 번째가 미생물이 투입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미생물이 꼭 있어야 돼요. 홍어 발효에 미생물이 어디 있을까? 없지. 이라는 거죠. 첫 번째. 네. 근데 두 번째. 그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 네. 의도를 해야 되는데 홍어는 이게 미생물도 영향을 주지만 그 속에 원래 갖고 있던 특성 그리고 효소들이 반응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너무 벌써 어려운 질문이 벌써 들어와 버려요. 조금만 더 갑시다. 자, 일단 그래서 발효는 무조건 뭐예요? 미생물이 분해되고 우리 의지대로 가야 돼요. 미생물 분해. 예. 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자, 보세요. 전분 있잖아요. 네. 자,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 네. 전분을 어떻게 해요? 누룩을 띄워요. 네. 그리고 식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누룩을 엿기름을 넣어요. 넣죠. 엿기름. 그쵸? 그쵸? 밀기울 이런 거 넣잖아요. 자, 그러면 밥에 있는 전분을 부대해서 달달한 맛을 내는 포도당을 만들거든요. 네. 그게 식혜야. 네. 그리고 전분에다가 이렇게 누룩곰팡이를 피워서 누룩빵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게 포도당으로 분해되거든요. 네. 그게 누룩을 띄운 진짜 누룩이죠, 누룩.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발효하면 알코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초산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그럼 한 번 질문할게요. 전분을 가지고 미생물이 바로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없죠. 없어요. 왜일까요? 그러면 방송이 안 돼요. 아,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제 방송이 너무 전분과 쉬워 보여요. 포도당을 그냥 보지만 네. 미생물이 보기에 전분은요. 네.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 네. 이용하기가 너무 커. 네. 그런데 포도당은 벽돌 한 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생물이 워낙 작다 보니까 걔들을 발효시키려면 앞부분에 분해를 해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발효는 아까 뭐라고요? 분해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고 꼭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게 발효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요게 없으면 발효식품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알코올 발효. 날 추워지는 때 되면 한국 사람들 따뜻한 국물에다 그냥 한잔 그냥 얼볼따고 좀 뻘개지고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참 이 술은 취하려고 먹기도 하고 즐기려고 먹기도 하는데 자, 얘는요. 일단 저 포도당이라는 것까지를 놓고 거기에 효모라고 하는 저 사진 있죠? 네. 저렇게 생긴 애야. 제가 있어야지만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만들려면 두 가지. 포도당과 포도당과 효모가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요. 네.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당과 효모. 그쵸. 자, 그래서 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술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자, 포도주는요, 옛날 그 그리스 시대 신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포도를 넣고 그냥 밟아. 네. 밟아. 네. 밟고 그냥 가만히 두면 매출에 막 부글부글 끓어.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 이제 밑에 가라앉은 것만 싹 걸러서 마시면 취해. 그러면 포도주가 만들어졌죠. 신기하네. 그러면 그 안에 뭐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당과 효모. 그쵸. 효모. 포도당과 효모가 있다는 있는 거잖아요. 자, 포도당은 어디냐? 왜 포도주가 포도당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포도니까. 그러니까 포도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라서 이름이 포도당이야. 그러니까 포도는 아예 포도당이 있어요. 네. 그럼 효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효모. 효모가 어디 있냐? 우리 발가락. 발. 무좀. 무좀이야. 무좀. 그거 아니고요. 포도 껍질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뭉개는구나. 그래, 그 영화를 그 영화나 이렇게 그걸 보시면 포도를 껍질째 넣어서 누른 다음에 걸르죠. 네. 껍질은 나중에 먹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껍질을 벗기잖아요. 네. 발효가 잘 안 돼. 아. 뭐가 없으니까. 효모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 집에서 옛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담그시던 거거든요. 네, 저희 집도 아까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발효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설탕. 설탕. 그쵸?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럼 네. 보세요. 옛날에 어떻게 포도주를 담그셨냐? 포도를 벽에다 넣어요. 네. 그리고 설탕을 설탕 좀 많이 넣어. 부어요. 부어.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넣죠? 소주를 부어요. 소주. 그쵸? 네. 발효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발효 안 될 것 같은데? 발효가 왜 안 될까요? 효모가 없어서. 아, 효모는 포도 껍질이 있잖아요. 아, 거기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안 밟아서. 안 밟아서? 밟지 않아도 발효는 일어날 수 있어요. 소주가 뭔가 막을 것 같아요. 소주의 주성분이 뭐예요?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그거를 분해하는구나. 알코올이 막아요? 균을 죽이죠. 아이고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처 나면 거기다 뭘 발라요? 알코올 소독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소주를 부었어. 네. 그러면 거기서 미생물 증식이 안 돼요. 근데 왜 옛날에 그거 왜 넣어요? 그랬대?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뭐냐? 포도주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네. 포도소주. 뭐 포도 당금주.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독했겠네. 아니죠. 더 달달하는 달달하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와 포도소주를 헷갈린다는 그럼 안 거예요. 돼, 그럼 안 돼. 그래서 포도소주는 발효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저렇게 해서 참 많이 먹었는데 먹으면 참 맛있어요. 맛있어. 달달하다. 맛있구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저 뭐 포도 칵테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포도 주스에 포도 주스 액. 소주를 넣어서 먹는 느낌과 비슷해서 저거는 발효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어렵다. 그럼 포도만 넣고 그냥 놔두면 물이 생긴 그걸 먹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가 다 먹고 있는 와인. 와인이지. 그걸 자, 이제 몰랐네. 요 구분 되셨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발 한 발 가야 됩니다. 야, 근데 말씀 듣는데 포도주를 집에서 담그고 싶다. 그쵸. 이런 생각 막 들어요. 아, 담글 수 있어요. 밟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트에 가서 10,000원짜리 사서 드신다는 거 원하고 싶지만 네. 그래도 해보겠다 그러면 해보고 뭐 싶다. 어떡합니까? 발달리님생 하겠다는데. 야, 예. 힘들어. 자, 다음 이겁니다. 인삼주, 인삼소주. 네. 자, 인삼주 하면 옆에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저거는 어떻게 해요? 인삼에 소주 부어서. 소주를 부어. 뚜껑을 막아.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삼주라고 부르잖아요. 네. 자, 인삼주가 되려면 인삼이 발효돼서 술이 나와야 돼. 네. 인삼에 전분이 있을까? 아니요? 없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효모가 있을까? 없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인삼주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없네. 그냥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뭐냐? 알코올 추출한 거죠. 그러니까 인삼에 있는 맛을 소주를 부어서 인삼도 오래되면은 썩잖아요. 네. 네. 그게 수삼 같은 거 한 2주도 못 가고 썩거든요. 네. 썩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썩지 말라고 뭘 부은 거예요? 이렇게? 알코올. 그러면 균이 안 자라잖아.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뭔가 이렇게 인삼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우러나오고 네. 그걸 나중에 우리가 먹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인삼주라고 하시는데 인삼소주라고 부르는 게 정답이고요. 저건 발효주가 아닙니다. 나 월드컵 트로피인 줄 알았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개 있어요. 말볼주. 말벌주 저희 집에 있어요 지금. 그쵸, 저런 거. 저희 집에 선물로 받은 거 있어. 저게 있다고? 아직도 안 먹고 있어요.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그쵸. 저거 뭐 어디 몸에 좋다고 그렇게 뭐 어디 저기 아마 노봉주라고 부르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런 거 막 드시는데 저것도 발효주는 아니에요. 아니구나.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솔방울주. 솔방울도 역시 들어봅니다. 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그다음에 백해삼주. 이게 백해삼이거든요. 해삼을. 네, 해삼 넣죠. 해삼이 이렇게 하얀 해삼. 저게 스쿠버 다이빙 하거든요. 저도요. 예, 들어가면 저 많아. 백해삼은 볼 수가, 수가 없어요. 없어. 저거는. 그 저거를 보면은 거의 뭐 50년 동안 덕을 쌓았다. 그런 정도인데 저걸 가지고 이제 그 잡았다. 뭐 술 너무 귀하니까 술을 담근 담그겠지. 거잖아요. 예. 저거 발효되지 않죠.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백해라. 소주를 꽐꽐꽐꽐 넣었다. 모두 다 발효는 아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학생들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재밌어요. 자, 다음은 이제 초산 발효예요. 초산? 식초. 식초 네. 만든다. 자, 식초를 만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요. 좋은 식초 하나 집에서 드시면 내 수명의 10%는 늘어난다. 진짜요? 오늘 바로 만든다. 네. 이제. 식초 되게 좋아. 식초가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식초를 잘 먹지 못해요. 좋은 식초. 자, 얘기할게요. 식초는 발효식품일까요? 아닐까요? 발효식품 맞아요. 자, 발효식품이에요. 네. 발효식초만 그렇습니다. 아? 자, 얘는요,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네. 첫 번째 포도당이 있어야 돼요. 효모가 있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아까 이제 술이 만들어지죠. 네. 그 술에다가 초산균을 넣으면 예. 초산이 만들어져요. 근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뚜껑을 닫으면 술이 되고, 뚜껑을 열면 식초가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포도당에서 효모가 알코올을 만들려면 뚜껑을 닫아야 돼요. 공기가 안 없어야 돼요. 날라가게. 공기가 없어야 돼. 예, 예. 이게 공기가 없어야지만 쟤는 알코올을 만들어요. 알코올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초산은 공기를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주고요. 네. 공기를 접하게 하고 계속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초산이 알코올을 가지고 초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쟤는 뭐예요? 2단계가 있어야 돼요. 되게 해야 되네. 복잡한 발효예요. 예. 그러니까
발효식초는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혹시라도 식초를 드시는데 싸다. 네. 의심해 보셔도 돼요. 발효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게 기본적으로 숙성까지 최하 2년은 걸려요. 2년이요? 2년 숙성은 돼야지만 먹을 수 있는 초산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알코올에서 초산으로 바뀔 때 이 변환 과정에서 2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식초 맛이 나요. 안 그러면 상한 막걸리 맛이 나요. 아이고야. 그래서 초산 발효는 되게 어렵고 복잡하다. 자, 아까 사과 식초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네. 자, 사과 식초예요. 유기농 사과 식초, 애플 사이다 비니거. 에사비. 그쵸, 에사비. 아시죠? 네네. 저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왜? 네. 다이어트 해야 된대. 그래. 맞아요. 그럼 살이 그래요? 쭉쭉 빠진대. 저 난리 났었죠. 그쵸? 지금도 난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유행 중입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걸 가지고 에사비? 한번 사과 식초의 정체를 만들어 보자고요. 네. 자, 사과 식초를 만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포도도. 발효 효모. 사과주가 있어야 되죠. 사과주. 사과는 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됩니다. 돼요? 아, 돼요? 껍질이 껍질이 돼요. 뭐 있어요? 네? 그 껍질은 효모를 넣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과 자체가 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과당이나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사과주는 만들 수가 있어요. 감주 있죠. 감주. 감식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감주도 만들어요. 감도 단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효모를 넣어주면 발효가 돼요. 배주 만들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죠. 배주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갑자기 다 만들고 싶더라고요. 사과 식초가 원래 되려면 사과주를 만들고 예. 그거를 식초 발효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본격적으로 뭐가 돼요? 사과 식초다. 식초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얘기할게요. 사과에다가 만들어진 식초를 넣었어요. 오. 그럼 사과 식초일까 아닐까? 아니지. 사과가 우러난 식초. 그쵸.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면 앞에 있는 사과 식초, 저 제품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옆에 있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 발효 식초는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집어넣은 게 발효니까. 네. 그런데 사과 식초하고는 조금 다르다. 다른 개념. 그러니까 사과 가즙이 있고 거기에 식초를 넣은 거예요. 사과 가지. 파인애플 식초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네.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파인애플 식초.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인애플도 뭐가 있으니까 단맛이 있으니까. 있잖아. 네. 그럼 파인애플 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초산 발효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파인애플 식초예요. 식초네. 그런데 우리가 파인애플 식초 만들어 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별로. 그럼 그건 다 어떻게 하겠어요? 파인애플 주스에 식초를 부어. 그리고 만들면 그걸 파인애플 식초라고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파인애플 첨가 식초 또는 파인애플 식초 혼합 뭐 이런 말을 쓰는 게 적합인 거죠. 근데 식초잖아요, 어차피. 거기다 혼합하면 어차피 식초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제대로 걸리셨어요. 됐어. 제대로 걸리셨어요. 드디어 잡아냈어, 이거. 자, 제대로 걸리셨어. 자, 네. 이거예요. 자, 아까 이제 용어 선택의 명확성 할 때 감식초. 네. 감을 가지고 술을 담그고 그걸 갖고 식초를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감식초예요. 네. 자, 그런데 일부 요리 연구가 분들은요, 감에다가 네. 식초를 부어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게 감식초라 그러거든요. 네. 자, 감에다가 식초를 붓고 뚜껑을 닫으면 발효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되죠, 것 일단. 같아요. 안 되죠. 우리 안 왜? 된다. 그 미생물 왜? 죽이니까. 그렇죠. 식초도 미생물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까 알코올이 죽인다고 했잖아요. 네. 식초도 죽여요. 그러면 감에다가 식초를 그냥 넣으면 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그것도 신맛 나고 이것도 신맛 나. 발효가 건강에 도움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균이 자라면서 우리가 모르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발효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않겠죠. 그치. 그러니까 입에선 똑같은 신맛을 내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게요. 자, 그리고 이제 흑초라는 게 있어요. 네. 흑초는 만약에 주위에서 진정으로 발효 흑초가 있다면 네. 그 공장도 한번 가보시고요. 항아리가 한 500개 정도가 있지 않으면 사서 드시지 마세요. 왜? 왜요? 흑초는 쌀을 갖고 만든 거거든요. 쌀을 갖고 막걸리를 만들고요. 막걸리를 만들고 식초를 발효하는데 그것이 전환되는데 과일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2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내가 숙성을 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항아리가 많아야 되죠. 항아리 없이 2년 숙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 놓고 놀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 공장에 딱 갔더니 항아리가 쫙 있는데 속이 다 차 있다. 그럼 그거는 일단 그쪽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숙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 흑초는 내가 먹어도 된다는 거죠. 저 사진과 연관은 없습니다. 예, 그거 꼭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흑초는 일단 발효식품 중에는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초라고 할 수 있죠. 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좋은 식초 하나 집에 있으면 수명이 는다는 게 바로 저 흑초 때문에. 흑초를 그러면 장만을 해요? 아유, 있으면 좋죠. 어디서 살까요? 마트에 팔아요? 아유, 잘 사보시죠. 그래서 세계 3대 식초가 있습니다. 아, 3대 식초. 네, 이게 이것 중에 하나 정도 두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뭐예요? 가장 먼저 있는 게 포도주를 발효시킨 뭐죠? 발사믹. 발사믹. 아, 발사믹 식초. 그거예요? 이탈리아 애들이 저걸 먹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잖아요. 저는 자, 빵에 찍어 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지.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향초라고 있어요. 향이요? 향초. 그래서 향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걸 어디서 보면 아냐면 네. 중국집 가서 탕수육 먹을 때 간장하고 식초를 섞죠. 네. 저게 딱 그 맛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먹는데 식초에서 간장 맛이 나요. 오. 신맛과 함께. 네. 그러니까 왜 중국 사람들은 향초를 찍어서 먹는 게 자기네들의 특성인데 우리가 먹는 빙초산의 그 맑은 식초는 신맛만 나고 네. 그치. 간장은 감칠맛만 나잖아. 네. 섞으면 비스무리해. 아, 그래서 먹는 그래서 거구나. 그래서 저 향초.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가장 왼쪽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일본의 흑초입니다. 아, 일본의 흑초. 저 흑초구나. 시간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아니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건 왜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우리도 우리 있죠. 케이크 푸드인데. 우리 한초. 그렇죠. 우리나라의 식초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김장도 다 담그고요. 그러니까요. 된장도 담그고 우리 제일 다 잘할 수 담그는데 있는데. 식초 담갔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 술도 가양주가 있잖아요. 네. 집집마다 술 담궈 먹었어. 네. 술에 있으면 뭐가 만들 수 있다고요? 식초. 식초. 그게 일제 침탈기에 쌀 수탈 때문에 못 만들죠. 우리나라가 가양주를 다 뺏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술을 못 담그니까 어머. 당연히 모두 못 담가요. 식초도 안 돼요. 식초도 못 담그죠. 네. 그러면 우리도 신맛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일본이 주고 간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빙초산이에요. 빙초사이네, 이놈 씨. 근데 지금 우리가 빙초산 먹잖아요. 아직. 아, 몸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주 효율이 좋지만 아무 건강적 기대를 할 수가 없죠. 발효식품이 건강하다면. 또 하나 가양주를 못 담그잖아요. 네. 네. 그럼 가양주 못 담그는데 한국 사람도 술 먹어야 되잖아. 네. 그럼 일본이 주고 간 게 뭘까요? 그게 소주예요. 소주구나. 소주도 발효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네. 그건 그냥 알코올에서 섞은 거거든요. 화학적인 증류수. 하죠. 네. 소주는 원래 일본 거예요? 일본이 줬죠. 일본이 줬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식초와 가양주 명맥은 같이 끊어졌다. 라고 봅니다. 좀 그래서 속상하다. 지금 네. 한국의 식초가 뭘지는 참 모르겠으나 우리도 제 생각에는 일본의 흑초와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한국 흑초를 다시 찾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의 식초를 좀 사서 네.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산 네. 숙성 10년 된 것들 이제 우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건 굉장히 귀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된장과 간장이에요. 발효식품입니다. 네. 한국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 자, 보시면은요. 예. 우리는 된장을 만들 때 뭐를 쓰죠? 매주를 써요. 네. 네. 그리고 일본은 된장을 만들 때, 미소 된장을 만들 때 콩을 씁니다. 네. 콩과 매주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한번 발효시키는 거죠. 아니야. 아니요? 근데 매주가 또 콩 아닙니까? 다르죠. 달라요? 미생물이 있다 이거지. 이게 우리가 된장을 먹어도 된장을 모르는 거야. 콩은 일본 애들은요. 콩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콩에다가 그냥 곰팡이를 뿌려요. 예? 그러면 낫또예요? 그 콩, 그죠? 낫또처럼. 그럼 이게 포글포글 자라난단 말이야. 일본은 낫또지. 콩을 써요. 그냥 콩 자체를. 근데 우리는 콩 자체로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매주를 만들어서 매주를 꼭 이렇게 육면체로 만들어서 지푸라기로 묶어가지고 네. 턱하니 올라가요. 달아놓잖아요. 네. 자, 그래서 매주와 콩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 성형이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된장은 국뽕이 되셔도 됩니다. 네. 최고의 발효식품이에요. 와. 진짜 국뽕이에요, 이거. 국뽕이야. 네. 자, 매주를 만드는 이유는요.
콩에다가 발효하는 게 편하겠어요? 메주를 만드는 게 편하겠어요? 콩에다가 하는 콩이 게. 훨씬 편해요. 네. 그런데 왜 메주를 만드느냐? 메주를 만들면 곰팡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메주는 저 여기 옆에 있는 고초균이라는 균이 자랍니다. 우리는 균으로 키운 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일본과 중국은 곰팡이의 된장이라면 우리는 세균의 된장이에요. 근본이 달라. 겉은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항암력이나 기능성을 할 때 일본이나 중국 된장은 그 기능이 되게 낮아요. 근데 한국 된장은 그게 되게 높거든요. 네. 항염이나 항바이러스 이런 게. 그게 이유가 뭐냐? 세균으로 키워서요. 예, 그래서 메주를 만든 이유. 그럼 아까 발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효모. 미생물. 그죠?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미생물. 그랬죠? 메주는요, 한 번 삶아요. 네. 그러면 균이 다 죽잖아요. 네. 멸균을 시킨 거야. 네. 그리고 엄마들이 깨끗이 한 상황에서 이제 가공을 해요. 그럼 균이 어디 있을까? 공기 중에? 공기 중은 잡균이 들어가니까 매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잡균들 오염되지 말라고 매다. 땅에 내려놓으면은 먼지들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네. 오염이 잘 돼서. 네. 어디 있을까? 지푸라기. 지푸라기 있어요. 지푸라기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효를 연구하는 분들이 저 지푸라기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초균은요 열에 강해요. 그래서 저기 사용하는 즙은요 그냥 생즙을 쓰지 않고요 데칩니다. 물에 한번 물에 한번 데쳐요. 그러면 그 집 속에 있는 다른 균들은 죽고 네. 고초균만 살아 있어서 온전하게 된장 속으로 고초균이 들어가요. 와, 신기하네. 정말 과학적이에요. 네. 한국- 고초균만 팔면 안 됩니까? 팝니다. 그래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정장 효과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만 얘기하는데 네. 이 바실러스라는 균도 정장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된장을 잘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하는 게 저 고초균 때문에. 네. 지금 장 안 좋으니까 무조건 집에 먹어요. 많아요. 지푸라기.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집에 해보시려면 저건 꼭 어떻게 하라고요? 삶아서. 삶아서. 삶아가지고. 지금 너무 푹 삶을 필요는 없고요. 데쳐서. 한번 쑥 데쳐서. 네.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그건 과학적입니다. 이게. 저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손이 많이 가네. 하지 마요. 식초만 그냥 하겠습니다, 포도만 밟으시는 걸로.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제 네. 자, 저 앞에 있는 된장은 발효죠. 네. 자, 콩을요. 네. 아까 분해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염산을 넣어요. 네. 염산요? 분해가 돼요. 염산 우리가 위에 있는 위산 같은 것들 네. 분해됩니다. 3분해돼요. 네. 효소를 써요. 네. 효소 분해됩니다. 그러면 된장이 나와요. 비스무리하게. 저건 발효일까요, 아닐까요? 저거는 발효죠, 어쨌든. 발효 아니죠. 아니에요? 화학물질 썼죠. 발효는 아니야. 미생물이 안 미생물이 안 썼잖아. 들어가서.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간장, 된장의 모양이 얼추 비슷하게 돼 있죠. 구분이 안 돼요. 우린 저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간장들 중에서는 네. 발효 간장이 있지만 화학 간장, 3분의 간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위험하냐? 위험하진 않아요. 재건 다 됐지만. 하지만 저 간장은 발효 식품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발효 간장이 더 낫다. 발효 간장이 더 낫다는 거는 자 본인 판단이세요. 왜냐면 비싸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싸게 저렴한 화학 간장을 먹겠다. 네. 아니면 나는 그래도 미생물이 만든 발효 간장을 먹겠다. 그건 본인 판단입니다. 네. 위생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일단.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좋은 간장 이러면 아무래도 좀 비싼 가격이. 간장 뭐 네. 이런 것들 요거는 본인의 개인의 판단이라고 하고요. 시장에서 흔히 많이 쓰는 것들 뭐 싼 그 있잖아요. 어묵집에 이렇게 푹 찍어 먹는 그런 네. 것들은 대부분 다 산분해 간장. 3분의 그 산분해 간장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요? 진간장이에요. 그게 진간장이에요? 그래요. 왜? 진간장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가. 이거 왜냐하면은 자주 쓰는 거. 화학으로 분해하면 농후해져요. 더 맛이. 맛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발효가 더 농후할 것 같은데 아니고요. 진간장. 네, 화학으로 분해하는 게 훨씬 맛이 세져요. 농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만두 찍어 먹거나 오뎅 찍어 먹거나. 그렇죠. 그래서 진간장. 실제로 네. 저게 뭐 화학 간장이 나쁘다 이건 아니고요. 아. 용도가 다르죠. 그럼 양조 간장은요? 양조 간장은 발효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효간장인데 네. 일본식으로 만든 발효간장, 콩을 발효해서 만든 거, 메주를 가지고 만든 전통간장 또는 조선간장. 그럼 국간장은요? 국간장은 발효간장. 아, 국간장 먹어야 그러니까 되네. 간장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네요. 진간장, 국간장, 뭐 양조간장, 화학간장, 3분의 간장, 조선간장, 뭐 전통간장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근데 방금 국간장 그냥 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국간장. 국간장은 너무 짜서 짜요. 네. 바로잖아요. 아 그래도 그걸 왜 먹어요? 짠데. 저 짠 거 좋아합니다. 아유 어쨌든 참 막 개인 취향이니까. 만두에 한 방울만 찍어서 먹어요. 한 방울 그 정도로 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효인데 발효가 아닌 게 많죠?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치즈. 발효일까요, 아닐까요? 발효 아니, 시즌 발효. 맞습니다. 발효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다 했잖아, 아까. 자, 우리가 맞다,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치즈는요, 카제인이라고 하는 것을 응고 카제인으로 만들어요. 카제인. 근데 이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응유 효소라는 걸 넣어서 응고시키기도 하고요. 레몬즙 같은 산을 넣어서 응고시키기도 하고 유산균을 발효해서 응고시키기도 하고요. 식물성 효소를 갈아 넣어서도 응고시키게 해요. 어쨌든 응고가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응고할 때 굳이 균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치즈는 근본적으로 발효식품은 아니라고. 아니다. 앞에 있는 응유 효소를 썼을 때 가장 고급 치즈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즈는 원칙적으로 발효식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치즈들 있죠. 네. 곰팡이 있고 겉에 막 이렇게 아, 있어. 저런 거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치즈도 그냥 두면 상하잖아요. 네.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겉에다가 곰팡이를 인위적으로 키웁니다. 그럼 곰팡이가 자라버리면 네. 치즈를 상하게 하는 다른 잡균이 안 자라요. 그래서 치즈를 오래 보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치즈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관하는데? 치즈를 보관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저것도 발효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어때요? 냄새는 고약해지만 맛이 좋아지니까. 풍미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옆에 보면은 저 빨간색 있잖아요. 저 드셔보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뭐예요? 밀라? 박스층. 그렇죠. 맞아요. 밀라. 네. 그거 왜 둡니까? 상하지 마. 그쵸, 보관하려고. 같은 원리. 좀 맛있어. 네, 그래서 발효 치즈를 보면은 겉에 이렇게 곰팡이들 그래서 툭 치면 이렇게 푹 퍼져 날아다니고 네. 같은 원리예요. 저장을 위해서 만든 거지 치즈 자체는 네. 발효를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식품이다. 오. 자, 다음 김치. 김치 발효가 우리 거. 아닐까요? 발효죠. 발효 맞아요. 우리 거죠. 아, 이거 발효죠. 네, 이건 발효예요. 발효 음식. 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김치와 김장은 같은 거다. 다르지.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어떻게 다를까요? 김장은 김치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래 유네스코에 한국의 김장 문화가 등재가 돼 있을까요? 한국의 김치가 등재돼 있을까요? 김치. 잘못 알았어요. 김장 문화가 등재돼 있습니다. 오. 그래요. 유네스코는 네. 식품에 대한 등재를 한 게 아니라 네. 한국의 그 문화를 등재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지금 다 보시면 김장할 때 일단 어떻게 돼요? 다 모여. 네, 모이죠. 그리고 김장하면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게 불우이웃 돕기. 이게 뭐예요? 네. 뭔가 나누죠.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가족이나 그 공동원들이 모여서 같이 뭘 만들고 그거를 못 담그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이번에 우리 김장 얼마 해? 220포기 한다. 아니 왜 200포기만 안 하고 20포기 더 늘렸어? 아 앞에 김치내 있잖니. 남편이 실직해가지고 이번에 김장을 못 한대더라. 그래서 그냥 20포기 만들어 주려고. 아 그렇구나. 이게 김장 문화죠. 나눔의 문화.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그 문화가 좋은 거지 김치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김장 올해는 꼭 하십시오. 네. 끝난 거 아니에요? 한국의 김장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자, 가장 이제 논란의 핵심에 있는 게 매실이에요. 제가 사실 적을 생각했거든요. 그쵸. 설탕 넣고. 매실청. 그쵸. 매실에다가 설탕을 들이부어. 네. 그리고 뚜껑을 닫아놓죠. 그쵸.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뭔가 이렇게 색깔이 탁 나오면서 뭐가 이렇게 먹으면은 새콤하니 해가지고 네. 달달하니 하는 게 뭐가 만들어져. 네. 자, 매실청은 발효일까요, 아닐까요? 발효라고 생각했어요. 발효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발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매실청이 몸에 진짜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딱 알 것 같은 게 우리 교수님의 이제 이론을 들어보니 저 매실청에 만약에 알코올이나 뭘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발효가 아닙니다. 근데 설탕만 넣고 만든단 말이에요. 발효입니다. 그렇죠. 오. 자, 그러면은 균을 못 자라게 하는 방법 중에요. 저장을 하는 방법 중에 네. 염장이라는 게 있죠. 염장하죠. 뭐죠? 소금 뿌리고. 소금 뿌리는 거. 네. 당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설탕 뿌리는 거죠. 설탕을 저렇게 뿌면 균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랄. 못 자랍니다. 그럼 아니네. 네, 그래서 매실청은 근본적으로 발효라고 보기엔 어렵죠. 어렵다. 아유, 아니구나. 아니야. 그래서 매실청이라는 말이 정말 다양한 용어로 불릴 수가 있어요. 네. 매실청, 매실농축액, 매실당 절임액, 매실당 추출액, 매실발효액, 매실효소. 오. 다 저걸 지칭하는 거예요. 네. 그쵸? 실제로 제의 정상적인 얘기는 그냥 매실농축액, 농축액. 매실당 추출액, 추출액이고. 그 정도? 요 정도로 부르는 게 정하지 예. 실제로 저게 발효가 진행되면 안 돼요. 먹으면 안 근데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설탕이 많으니까 당뇨 환자에 안 좋으니까 설탕을 줄이자. 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썩어요. 또 썼구나. 왜냐? 알겠잖아요. 설탕을 넣는 이유가 뭐라고요? 미생물. 아, 방제. 우리가 소주를 들이붓는 이유가 뭐예요? 미생물 못 자라게. 식초를 들이붓는 이유가 뭐예요? 미생물 못 자라게. 막으려고. 그래서 설탕을 적게 넣으면 썩고 설탕을 많이 넣으면 너무 달고. 그래서 실제로 매실청은 발효의 진행보다는 추출의 진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네. 발효로 보는 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발효가 아예 아니냐. 이건 또 복잡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저의 전체적 의견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그럼 것 저기다 같아요. 소주를 넣으면 매실주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매실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매실주 있잖아요. 매실에 소주 부어서. 소주지, 매실. 예. 매실 농축. 안 되죠. 네. 매실 추출 소주. 매실 추출주.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매실청을 좀 물에 타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아, 그거는 뭐 그런 달달하니 거 맛있잖아요. 민간요법인가요? 아, 그렇죠. 네, 아, 이거. 민간요법이요? 왜냐면 시큼한 거 먹으면 뭐가 많이 나와요? 침. 예. 침이 나오고 위에서 소화액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달달하게 한 잔 먹는 거, 그건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걸 발효고 저 속에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는 뭔가가 그건 있다라는 아니지. 이런 거는 시작부터 발효라는 것부터. 자, 우리가 이제 요번 강의의 핵심은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거 몸에 좋다. 말씀드리지만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그냥 발효식품도 식품일 뿐이다. 두 번째, 우리 주위에 발효가 아닌 발효식품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알게 그거 됐네. 선택하신데 이게 이런 거죠. 발효가 되면 비싸지는 게 맞거든요. 네. 자, 그럼 이런 거죠. 똑같은 식초인데 얘는 5만 원, 얘는 5천 원이야. 아. 그럼 사람들은 5,000원 사지. 5천 원 사잖아요. 그럼 5만 원짜리를 만든 사람은 자기 정성을 다 넣고 5년간 애지중지했는데 그 정성을 몰라주는 것도 소비자의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가치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좋은 발효식품을 먹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좋은 발효식품은 골라서 선택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 덕분에 발효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보게 됐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교수님과 함께 우리 밥상의 비밀 다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